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10월 14일 월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23.29포인트 1.02%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훈풍 속에 훈풍이 불어오면서 외국인의 789억 순매수, 기관은 3245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순매수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10.26포인트 0.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509억 순매도, 기관은 441억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5.90원, 3시 30분 기준 0.47% 상승이었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수입업체 결제 수요, 달러 매수의 수급적 요인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의 1년치 공급 매진과 또한 삼성전자의 저평가 분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FE, 테크윙, 한미반도체, TSE, PSK홀딩스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향후 12개월 동안 엔비디아의 블랙웰 공급이 매진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블랙웰은 H100과 H200을 잇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으로 4분기부터 본격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이 최근 젠슨 왕 최고경제 CEO를 비롯한 엔비디아 경영진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경영진들이 블랙웰 공급과 관련해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영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12개월 선행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0배로 밴드 하단에 근접했고, 내년 D램 생산 능력의 약 30%가 HBM으로 전환되면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과도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있었는데, 미국발 신규 전력망 투자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강원전선, LS엘렉트릭, 제일엘렉트릭, LS에코에너지, 일진전기 등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전력 인프라 업종 관련 높아진 밸류에이션이 에 대한 우려 등으로 올 하반기 들어 하락세를 보였지만 다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는 미국의 신규 전력망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3일 15억 달러, 약 2조 220억 원의 규모의 새로운 송배전망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현재 미국 변압기는 70%가 노후화돼 곧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가 투자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아울러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영향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관련 설비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가 있어 두드러졌는데요. 유리기판 시장 계약 기대감 내 필옵티스, JNTC, YC캠, HB 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기가비스 등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나증권은 SKC에 대해서 지난 6일에서 9일 미국 애틀란타에 위치한 앱솔릭스 글라스 기판 생산시설의 애널리스트 라인 투어를 진행했다면서, 유리라는 소재 특성상 공정을 진행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양산성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근본 투어에서 FAB의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공정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상당수의 공정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여 추후 글라스 기판의 양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메리츠증권도 이번 투어를 통해 SK 엘립솔루스가 유리기판 탑 티어를 임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SK 솔루스의 사업 영역, SKC의 근본적인 기업가치 변화를 이끌 요인으로 SKC가 인식 가능한 유리기판의 사업 가치는 6.2조에서 111.7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또한 AI 개화에 따른 고성능 반도체 시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중인 가운데, 유리기판은 과거 기판 소재 대비 대면적화, 정기적 완결성, 투명성, 정합성, 밀폐성 등의 장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면서 SK에솔루스 주도로 시장 규모가 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필옵티스에 대해서 많은 유리기판 제조사들이 본격적인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필옵티스의 장비가 다수 고객사에 채택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장비가 메이저 유리 소재사 또는 가공업체에 납품되었거나 2025년 내년 내 납품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출 체질을 개선하고자 노력 중으로 고객사 두 곳을 확보한 TGV 형성 장비는 레이저가 나오는 헤드를 돌려서 공정에 있어 시간 단축 및 정밀도도 증가한 신규 모델이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은행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에 두드렸는데, 미국 은행주 실적 호조 및 밸류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제주은행, 우리금융지주 등 은행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도 JP모건스, 엘스파고가 실적 호조에 상승했고 또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 여타 은행들도 동방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내 금융주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주 환원 정책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함께 발표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밸류업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주 항공 관련 종목들도 오늘 오후에 반등이 있었는데요.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선 스타쉽 5차 시험 비행 성공 소식이 나오면서 HVM, 이노스페이스, 세트랙아이, AP이성,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대형 화성 탐사선 스타쉽의 5차 시험 비행을 성공했고 또한 최초로 젓가락 형태 로봇팔을 이용해 대형 로켓 회수에도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13일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을 발사했고 발사 이후 3분 만에 2단 발사체의 1단인 슈퍼헤비 로켓이 상당 우주선 스타쉽에서 분리되고 이후 우주에서 지구 절반을 돌고 대기권에 재진입한 후 인도양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스타쉽은 미국 항공우주계획이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기 위해 추진 중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도 투입될 계획으로 나사는 스페이스X와 해당 프로젝트에서 스타쉽을 유인 달 착륙선으로 사용하는 수십억 달러 구매 계약을 또 체결한 바 있으며 이 임무는 후년 내 말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드론 UAM 항공,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드론 시장 진출 MOU 체결 소식과 드론을 이용해서 군사작전이 지속되면서 제이션 시스템, 상한가, 코콤, PC디렉트, 베셀, 레온테크 등 드론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이 오늘 15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미국 노스다코타 주정부와 무인이동체 시스템 UAS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 MOU 체결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번 체결식을 계기로 노스다코타주는 한국기업의 비가시권인 비행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드론 활용 서비스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노스다코타주는 USA 관련 테스트베드 등 미국 내 최고의 인프라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형식적인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드론을 인한 군사작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남쪽의 비냐민 마을에 13일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4명이 숨지고 6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밤사이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미사일 4발과 공격용 무인기 드론 68대를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밝혔습니다. 또한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오후 8시께 13일날 13 오후 8시께 11부로 국경 부근의 포병연합부대들과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게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총참모부의 작전 예비 지시가 하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정체가 불분명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계기로 북한이 군사적 대응 수준을 한 단계 올린 것인데 앞서 지난 11일 북한 외무성은 지난 3, 9, 10일에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무인기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김혜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2일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평양에서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하겠습니다. 한편 경기 고양시가 주최하고 킨텍스와 한국드론혁신협회가 주관한 2024 고양 드론 도심 항공 모빌리티 박람회를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방산주 관련 종목도 오늘 반응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국경선 부근에 포병부대 완전 사격 준비 태세 지시를 내리면서 스페코, 빅텍, 퍼스텍, 한일전조 등 방산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으며 또한 국가 중요시설 침입 관련 시스템, 경계선 침입 탄지 시스템 PIDS를 보유한 카테스도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작전 예비 지시를 하달했다고 합니다. 국방성 대변인은 전시정원 편대 제대로 완전 무장된 8개 포병연합을 13일 8시까지 사격 대기 체제에 전환하고 각종 작전 보장사업 완료하라는 내용의 총참모본부의 작전 예비 지시를 발표했으며 총참모본부는 광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를 대비해 대상물을 타격하고 그로 인해 무력 충돌이 확대된 상황까지 가정해서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책만을 주문했으며 수도 평양에서는 무인기 감도 초소가 또 증강됐다고 합니다. 중동의 진정한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고 레바논 친이랑 무장정
세력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드론 공격을 가해 최소 67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도 13일 이스라엘군 탱크가 남부 접경 지역에 부대 정문을 부수고 강제 침입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주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이 있었는데 일부 차익 실현도 나온 모습입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에 따른 인쇄소 주문이 급증하면서 한국재지, 무림 SFP, 무림 페이퍼, 한솔재지 등 재지 관련 종목들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한강 신드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강 저서 풍기 현상의 인쇄소들이 풀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청광 인쇄소는 전일 하루 동안 한강의 책 25,000부를 찍었다면서 인쇄소 관계자는 이번 주 찍은 한강책만 7만 부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종이 공급이 인쇄 물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따르면 노벨 문학상 수상 후 작가 한강이 쓴 책들이 대형 서점 교보문고 S입사에서 50만 부 넘게 팔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보문고에서는 10일 밤부터 13일 정오일까지 26만 부가 팔렸다면서 노벨상 책정 기간 7일에서 9일 대비 910배 늘어난 수치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S입사에서는 10일 밤부터 1월 오후 2시까지 한강이 쓴 책이 27만 부가 판매됐다고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점가에서 이런 한강 신도림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패션 의류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상저 하고의 실적 흐름 전망이 나오면서 포니링크, 인디에프, 한센시럽, 좋은 사람들 관련 종목들의 일부 패션 의류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 전망 소식에 영상 콘텐츠 광고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브스 코리아, KT 알파, 콘텐트리 중앙, 덱스터, 차이 커뮤니케이션, 지오소프트 등 영상 콘텐츠 광고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공개 행사 실망감에 자율주행차,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코브스 코리아, KT 알파, 잘못 읽었네요.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라이콤, 프론티어, SOS랩, 에이스테크, 슈어소프트테크, 현대오토 에버 등 자율주행차, 그리고 삼성 SDI, 에코프로, LNF, 엔캠, 에코프로 BM 등 2차전지, 전기차, 리튬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8.78로 하락을 했고, 노보택시, 사이버캡, C제품 공개 후 실망감 때문에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10일 테슬라는 LA 영화 촬영 스튜디오에서 위 로봇 행사를 열고 이도어 세단에 운전대와 페달 없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로봇택시 사이버캡의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차 가격이 대당 3만 달러, 약 4천만 원 미만으로도 낮아질 수도 있고 2026년에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로보택시에 적용될 자율주행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제 문제 해결책, 수익 창출 방안들의 주요 정보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발표 내용이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에 대해서 FSD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변화와 차량 공유 경제, 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데이터가 부족했고 여러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고 분석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화번호는 수신 및 작신이 거부됐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